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아침부터라고 하긴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도 저 기릿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뭔가 딱 봤더니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호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들에게 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빠르게 정보 전달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어제 증시는 나이스하게 끝났습니다. 코스피 1.8%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7% 상승으로 야,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때까지 하락한 게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난집에 분무기 뿌리는 격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락장 없는 상승장은 없고 그리고 상승장 없는 하락장은 또 없겠죠. 그러니 결국 하락은 바람과도 같아서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장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곧 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월화수목 정말 장이 좋지 않아서 야, 이거 주식 이런 걸 왜 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연휴 전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조금은 발 뻗고 주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TMI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기름들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나요? 저 길이 어제 딱 1화만 보고 자야겠다 하면서 한 9시쯤에 틀었는데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까지 6화까지 보고 잠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드라마가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극중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유치한 그 다음에 조금 연기력이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혹시나 기름들 주말 사이에 조금 할 일이 없으시다면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쌤 꽤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조금 서두가 길었네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마도 미국 선물 보신 기름들은 야, 또 미국 난리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점이 딱 우리 장이 끝났을 때입니다. 3시 30분. 그리고 우리 장이 끝나자마자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플러스 1%였던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3일 동안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연휴 5일 동안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저기를쓴 이렇게 나스닥 선물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딱 봤는데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다우산업 1.6% 상승, 나스닥 종합 3% 상승, S&P 500 2.4% 상승. 그리고 차트를 딱 봐도 전약 후강인 걸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승폭이 나스닥이 무려 3.1%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제 미국장이 완벽하게 불타올랐고 그 다음에 전약 후강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산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깜짝 실적 애플 7% 급등, 빅테크 반등, 나스닥 3%나 올랐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다우는 1.6%, S&P는 2.4%, 나스닥은 3.1%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국채금리는 1.7%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뉴욕 증시는 애플의 호실적에 주목을 했다. 공급망 문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다른 기술주의 주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애플은 무려 7%나 상승해서 170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 판매 및 서비스 부분의 성과에 힘입어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12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애플이 쭉쭉 날아가니까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과 알파벳이 각각 3%, 3%,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4%, 2%,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2.3%, 2.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조금 훈풍이 불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리비아는 5.8% 상승했는데 루시드는 5.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휴가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월, 화, 수 동안 미국 나스닥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얼마나 오른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흐름도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호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매우 나이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다음 주 월, 화, 수에도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나오길 바라며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주식 코인 다 망했다. 천에 맞은 로또로 간다. 자, 기름들 오늘 로또가 1000번째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기름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1000회라는 상징적인 숫자까지 더해 판매 금액도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999회까지 추첨한 로또에서 한 해차 평균 1등 당첨자는 7분이나 되신다고 하는데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20억을 수령을 했는데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은 결국 13억 7,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길이 또 올해 들어서 로또를 산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봐야겠네요. 오늘 저녁이 첫 번째 추첨이라고 합니다. 꼭 당첨돼서 물 태울 수 있으면 물 태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이 끝났는데 그런데 결국 1월 효과는 없었습니다. 매년 1월은 주식시장에서 반기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1월은 이걸 평생 까먹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게 가장 첫 번째 타자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사고,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LG엔솔의 상장,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투닥투닥, 이런 뉴스들이 우리의 증시를 꾹꾹 눌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700이 무너지며 2610까지 가고, 그리고 플러스 장중에는 2600이 깨지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조금 올라서 2663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러한 시각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보통은 하락장이 끝나고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거는 일단 가장 많이 빠진 기업, 그러니까 낙폭이 가장 큰 기업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완전 깡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처럼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피 조금 화질이 깨지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가장 많이 오른 코스피 탑5를 보자면은 메리츠 화재 5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DY 47%, 퍼스텍 39%, 한국석유 35%, 하이스틸 26%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물론 이거를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크래프톤 무려 39%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란데요,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 현산, 이 기업은 37%가 빠졌는데 그보다 크래프톤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건 조금 충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3등은 형제리트 마이너스 35%, 일성건설 마이너스 33%, 마지막으로 토니모리가 마이너스 32%로 이렇게 5가지 기업이 코스피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지오 108%나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배나 올랐네요. 그리고 TS 트릴리온 탈모 관련 주죠 78% 상승. 자, 여기에 만약에 투자했다면 이거는 진짜 탈모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등은 BDI 71%, 대보 마그네틱 49%, 로스웰 48%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은 한국코퍼레이션 마이너스 70%, 중앙 D&M 마이너스 63%, 안트로젠 마이너스 60%, M2N 마이너스 52%, 아이윈 마이너스 47%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익일이 그러면은 이렇게 5가지 그냥 사면은 다 오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하락한 기업들은 당연히 매력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왜 하락했는지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애들은 그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오를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근데 얘는 솔직히 악재도 없는 그냥 시장이 빠져서 빠졌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서 하락폭이 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얘는 악재가 없는데 떨어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겠죠.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1시간 봉을 보자면은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4600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연휴 월, 화, 수 남아서 변수가 조금 많겠지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언 하나 날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락장에 두려움이 앞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계속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있게 보던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쭉쭉 빠질 때는 이거 왜 이러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 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다시 쭉쭉 올라갈 때는
그때도 사람 심리라는 게 저점을 봤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못 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기대분들 아마도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을 아마 놓친 기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거겠죠. 하락장에서 열심히 버티신 기대분들 결국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